자, 안녕하세요. 퇴마법과 관련된 이야기. 현대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어낸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널리 알려진 게 퇴마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거 우리 어렸을 때도 저런 용어는 없었어요. 저 이우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천리안인가 뭐 인터넷 소설로 퇴마록을 쓰면서 그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었죠. 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거기 뭐 신부도 나오고 뭐 도사 한 명 나오고 스님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하는 그로 인해서 퇴마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막 일반화돼서 그래서 마가 어떤 뭐 마귀, 마왕 뭐 이런 건지 뭐 어쩌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동아시아적인 개념에서는 삿된 기운 안에 귀신도 포함돼요. 나쁜 귀신, 나쁜 귀신까지. 그리고 귀신하고 기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귀신이나 기운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기 안에서 나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범주 구분이 세밀화될수록 그게 발전된 사회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거 구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 뭐다? 공간이 분할된다. 공간이 분할된다. 옷방, 침실, 거실, 안방, 이런 것들이 다 분화되면 잘 사는 사람. 못 살면 원룸. 못 살면 원룸. 이렇게. 그래서 공간 분할. 그런 것처럼 발전된 사회일수록 점점 분할되는 게 많으면 발전된 사회. 그렇지 않으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분화가 적어져요. 하나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당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질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쁜 액도 막고. 근데 질병을 치료하겠냐? 굿으로. 야, 코로나를 굿으로 치료하면 대박.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달라이라마도 딱 그런 행동을 했죠, 그때. 그래서 무슨 그 뚜레쥬르 진원인가 뭘 하면 그게 이상한 뚜레쥬르 진원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걸 하면 그게 안 된다는 둥 진짜 좀 너무 없어 보이는 발언이었죠. 내가 창피하면 나의 몫인가? 이러면서. 영감님 왜 그러세요? 말리고 싶은, 진원이 뚜레 어쩌고저쩌고 해. 그래서 뚜레쥬르 같은 이런. 근데 그게 그들의 사고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랬었다니까. 예. 그래서, 질병에 걸려도 구술했고. 그래서 물밥을 해서 식칼로 쫓는다는 둥 요즘 생각해보면, 야, 바이러스고, 지금 홍역에 걸리고 이랬는데, 그걸 굿이나 이런 걸로 물리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냥 생각해봐도. 볼에 쏘였는데 된장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웃기는 그런 정도 상황이죠.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충의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당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가 질병도 치료하고 액도 막아주고 나쁜 것도 막아주고 같은 범주로 구분을 했다니까. 지금은 그게 분리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분화돼서 더 분리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물 이런 거 보면 같은 속, 같은 과 이러면서 쫙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쟤는 개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고양이과래요. 이러면서 이제 바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세분화될수록 발전된 모습이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작은 차이도 부각해서 판단해내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예전에 잘 못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호랑이하고 범을 우리 조상들은 크게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범호라고 쓰고
호랑이라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작호도 호랑이하고 까치 그림, 호작도 작호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그려놓고 자꾸 땡땡이 가라가 나오더라. 줄무늬는 호랑이, 전배기는 표범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같은 그냥 군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양 사람이면 다 양키, 코쟁이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근데 그 범주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도 너무 뭐 유럽 사람이라든지 뭐 미국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차이가 크죠. 그리고 유럽 사람도 우리 눈에는 유럽 사람이지만 걔네 안에서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이라든지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뭐 이게 지들은 전부 알죠. 우리는 흰둥이. 야, 이런 거 말 잘못했다가 욕 태바지로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몰라, 또 우리 법사님이 또 편집하면서 뺄란가. 아니,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약간 순두부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 백인들 중에서, 약간 푸석한 흰색? 그게 이제 우리가 백인들을 많이 못 봤을 때 그냥 단체로 덩어리로 구분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보면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몇 년을 살았어. 그러면 이제 더 세분해서 구분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이 동양 삼국만 뭉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사람 이렇게 해서 범주 구분을 해버리면, 야, 우리가 동남아랑 똑같아? 야, 그래도 뭐 중국 사람이랑 비슷해는 이해가 되는데, 야, 동남아 굉장히 차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도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태리하고 독일 사람하고 너네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잖아. 같은 유럽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될 때, 약간 떨어질 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퇴마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귀신도 되고 삿된 어떤 기운,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하고 이게 기론 때문에 그런데, 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나 영혼이나 물질이나 같다니까. 귀신, 영혼, 어떤 기운 이런 게 다 같은 거예요. 약간의 배열 조합만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진료적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나 수증기나 구름이나 안개나 뭐 이런 식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비슷하게 통할 수 있는 연결 구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령이 오래돼도 사람이 된다, 자꾸? 통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전설의 고향 278화를 보면 네 다리 내나가 나와. 네 다리 내나가. 네 다리 내나 들어보셨어요? 전설의 고향 중에서 아주 유명한 편 중에 하나인데, 네 다리 내나. 그 네 다리 내나의 정체가 누구냐면 산삼이에요. 근데 왜 산삼이 사람이 될까?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 왜 산삼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 그리고 진해나 뱀이나 이런 애도 괜히 사람이 되고 싶대.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 왜? 완전히 진료 자체가 다르면 변신이 불가능해요. 변신이 불가능해. 근데 이거는 뭔가 진료적인 연결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스토리 구조들이 나오는구나. 오래되면 전부 그러니까 약간 요정같이 변신해. 동아시아 구조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산삼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수오도 사람이 되고 하수오 먹으면 뭐 검머리 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수오도 사람이, 몰라.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운의 단일 기가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식물이나 이런 애들이 사람이 되진 않아. 제가 알기로는. 식물은 그냥 식물로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나무는 나무 괴물이지 뭐. 그루트 이런 거 보면 그냥 식물이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말을 하지. 근데 우리는 식물도 사람이 된다? 오래되면? 몰라. 왜 사람이, 이놈들이 미친나? 왜 자꾸 사람, 그리고 사람 돼봐야 안 이게 편안하지 않다. 여우가 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우가 사람 되고 싶으면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 여우로 살아. 그게 더 편하다. 꼬리 9개 있으면 앉을 때 푹신하고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깨끗해서 물리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신령스러움이 들어가면, 성스러움이 들어가면, 그래서 뭐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맞다. 유럽에서는 그거 있어요. 변신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늑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변신 종족 그 드루이드인데, 그게 유네론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유네론이 있거든. 유네론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네론이 진리냐? 그걸 알 수는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정 점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생의 방법적인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천국도 영생이고 윤회도 영생이거든. 지옥도 영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어떤 특정 지점에는 영생이 존재해요. 그거는 유기체가 죽어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설정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경이 시작되면 윤회론에 대한 생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추수되고 다시 농사가 되듯이 이렇게 순환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이 추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 그거는 석기시대부터 나옵니다. 석기시대부터. 그래서 고대 그런 무덤들을 파면 가슴에 꽃가루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었을 법한 그 가슴 쪽에 꽃가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꽃을 줬다는 얘기예요. 추모 의뢰로 꽃을 올렸다는 거예요. 묻기 전에. 그래서 꽃가루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검토하면 그렇게 나와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할 때 보면.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에 대한 추모의 정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 아니, 반려동물 오래 키우다 해도 추모의 정이 생기는데, 개에게도 추모의 정이 생기는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추모의 정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뭔가 행복하고 또 다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인간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것이 살이신이냐를 떠나서 일단 살아있는 나로서의 방어 기제가 돼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거지. 걔가 좋은 데 가 있어. 안 그러면 걔가 다시 돌아와서 나랑 어떤 다른 인연으로 같이 살게 될 거야. 이러면 데미지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 자식을 못 보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와. 그래도 뭐 괜찮지 뭐. 훨씬 유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 개념들이 예전부터 존재했고,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는 니케아 공의회 때, 기독교 니케아 회의 때, 그 니케아 공의회가 기독교 회의인데, 그때 윤회론이 이단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윤회론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변신한다는 게 살아서의 변신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러니까 몸이 변신 종족.
되는 거예요. 드루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늑대 인간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늑대 인간도 윤회를 통해서 늑대에서 사람으로 변신하면 괜찮은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됐다가 개가 됐다가 개가 됐다 사람이 됐다가 오대산 얼정사 그 개부도 이야기. 죽어서 개가 된 그 최거사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늑대도 뭐 늑대나 개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설정들이 압축돼 버리면, 그러니까 윤회라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변신으로 바뀌는 거죠. 변신으로. 근데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좋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별 쓸모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물리치고 어떻게 해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물이라는 걸로 나와요. 성물.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십자가가 어떻고 무슨 성수가 별것도 없어요. 유럽에 가봐. 그러면 그 성당 앞에 있는 이렇게 약간 꼬작물 비슷한 게 그게 성수야. 걔네 그 미사 집전할 때 썼던 거. 그래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목격한 바로는 세균오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 딱 그런 정도 조건인데 걔네는 그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물을 통해서 정화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죄를 물로 씻는다 이런 게 더운 쪽에 더 많아. 그래서 세례, 침례 이런 것들 그게 단순히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에 정구는 것도 있지. 지금도 뭐 침례교 이런 거 뭐 물속에 들어갔다 물고문이지. 그런 걸 하거든요. 물로. 그리고 물이 안 되는 데는 이제 모래로다가 씻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 중동 쪽에는. 중동 쪽에는. 그리고 물이나 모래가 다 안 되면 뭘로 씻냐면 향으로 씻습니다. 향문화. 향으로, 지금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죠. 불교도 더운 지역 문화잖아. 이게 인도 쪽 문화니까.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정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쇠수, 쇠향수, 이래서. 천수경에도 있잖아요. 일세동방결도랑 이세남방득청량. 왜 원래 물을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동남, 서북 이렇게 물을 그 버드나무가지로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버드나무가지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화를 하듯이 버드나무가 왜 정화의 상징인지는 그게 약간 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려서 정화한다라는 게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침엽수로 합니다. 소나무, 잣나무 같이 바늘 같이 생긴 걸로 해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줄 같은 경우도 내나 그런 거고요. 금줄 이렇게 보면 삐죽삐죽한 걸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 찔릴까봐. 좀 유치하지. 보고 있으면. 귀신이나 어떤 도깨비 이런 애들이 야 그거 소나무에 찔릴까봐 근데 그게 굉장히 만연해 있던 사고예요. 침엽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어디에 하냐면 금줄도 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독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정초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초에 그런 소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분재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재는 아니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죠. 그 집 앞에다가. 그렇게. 그게 화투짝으로 들어가서 1월 솔. 그렇게 가는 거야. 진짜. 일이 솔이라니까? 일솔. 그 학 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학 서 있는 애. 그 솔이야. 그게 일본 풍습이라고. 우리는 정월에 이제 문에다가 호, 용 이런 거 글자 써서 붙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걔네는 이제 소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엽수로 통해서 범접 못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비슷한 논리 구조입니다. 비슷한 논리 구조. 그래서
성스러운 걸로 쫓는다.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쫓는다. 그건 뭐 성수, 뭐 십자가가 뭐 되겠나 싶기는 한데 그 어디 죄수 형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뭘 물리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사형수 형틀에 무슨 에너지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상이라든지 에너지가 강력한 거든지 이런 걸로 물리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종교적 상징하고 관련되는 거죠. 십자가 같은 경우는 종교적 상징인 거고, 불교는 이런 만자, 만덕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자. 그리고 그건 아리안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것들이 삿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거 말고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들, 보석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루비. 루비가 최강이다. 자, 그런 얘기 하잖아. 왜? 보석 중에서 빨간 루비. 루비, 여기도 하나 박혔는데. 루비. 이건 천연 루비 아니고 약간 짬 루비. 천연 루비는 천연 루비인데, 이건 색는 천연 루비. 색 안 넣고 천연적으로 이 정도 색이 나면, 겁나 좋은 거고요. 그리고 루비나 이런 보석도 그게 있으면 안 돼. 이물질이 있거나, 뭐 균열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방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런 보석은 에너지의 결집이다. 에너지가 응결된 거다. 옛날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그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으면. 그래서 마법사 지팡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탄생석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그래서 탄생석 반지를 10개를 탁 해가지고 끼고 뭐 이렇게 몰라 뭐 된다라고 하는데 뭐 되기는 개뿔이 돼.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걸로 속된 거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각 종교에서 흔히 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 그래서 뭐 진언을 외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네. 부적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를 상징하거나 나쁜 거를 쳐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드라큘라가 마늘 싫어한다. 왜 마늘을 싫어할까? 그게 이제 부정한 거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이나 뭐 정령류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약간 말대, 그래서 삿대고 더 지저분한 걸 쓰면 그게 물리쳐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에 권위를 가지고 물리친다. 강력한 에너지의 권위를 가지고 물리친다. 보석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응결된 그 힘을 가지고 물리친다. 그리고 지저분한 걸로 물리친다. 지저분한 걸로 물리칠 수 있을까? 불교에 그 이야기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긴 멧돼지 이야기. 그 멧돼지가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가 내가 사자하고도 이길 수 있어. 이씨, 막 이렇게 막 한번 해보면 되지. 이랬는데 그 사자 귀에까지 들어갔대.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 멧돼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한 판 뜨든가. 이게 미친나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말고 날짜를 잡아. 이런 식으로 나를 잡았대 사자가. 그래서 한 판 하자. 그랬더니 그 멧돼지가 그날 아침에 내가 갑옷을 입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똥밭에 온몸을 뒹굴어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둘러서 사자한테 가니까 사자가 시겁하고 도망가더라고. 이길 수 있다니까? 지저분한 걸로 이길 수 있다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우리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금강경 봉창기도 저런 거 하잖아. 그러면 한 차에 한 명 정도의 빌런이 있거든.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사이에 한 명씩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들.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새벽에 전화도 해야 되고 뭔가 문제만 있으면 희한한 분들이 이렇게 계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송신스럽게 하면 송신스러워서 해준다가 있어. 정당에서가 아니고 아유 내가 진짜 귀찮아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아유 됐어 아유 씨 이러면서 간다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거가 동아시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줌 여자들 월경 그 다음에 소꼬쟁이 빤스 안빤 빤스 이런 걸로 귀신 쫓는다 들어봤어요? 어디 나오냐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삼국지 보면 장각이 이제 황건적의 난에서 삼국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장각이라고 하는 태평도 사람이에요. 태평도 사람. 그 이제 도술 부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동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띠에 이제 황색 띠를 두르고 걔가 이제 도술 부리고 막 이런다는 거거든요. 설정이 그래. 설정이 도술을 부렸겠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먹혀요. 태평도 백년교 그다음에 홍건적 이런 거 먹힌다니까. 왜? 무기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정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강력해. 정신 자세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정신 자세 필요 없어요. 무기 센 놈이 무조건 이겨.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 그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보면 나오죠. 채찍 갖고 확 현란하게 휘두르니까, 한참 보다가 총으로 한번 딱 쏘고 끝. 그거야. 미국은 정신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다 필요 없고요. 근데 예전에는 정신 자세로 이겨요. 아니, 죽어서 내가 칼 맞아도 나는 끄떡없어 라고 계속 세뇌를 받으면, 야, 이거 안 아프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하고, 야, 이거 찔리면 아픈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용기가 달라져. 그래서, 걔네들을, 군웅들이 깨트릴 때, 삼국지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오줌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를 막 뿌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귀신신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꼬쟁이, 빤스는 없습니다. 빤스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고, 꼬쟁이. 그리고, 더럽게 안 빨아입었어요. 묵은 꼬쟁이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면 돼. 그럼 귀신은 떨어져. 귀신은 약간 맑은 기운이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거에 닿으면, 시겁하고 빠진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위랑 관련된 게 있어요. 권위랑 관련된. 그래서 예전에는 무기가 권위거든요. 그래서 칼, 전설의 고양이라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 야, 귀신이 나오는데 무슨 칼을 꺼내가지고, 귀신을 베겠다는 둥, 오만 헛소리. 야, 되나 싶은데, 그 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 그것을 차용해서 귀신도 뵐 수 있다.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청동기 사회부터 있었어요. 청동기 사회부터.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게 무당의 칼춤입니다. 칼춤. 전에 그 파묘 보면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황정민 이렇게 예전에 곡성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돌리는 칼이에요. 무당들이 지금 하는 칼춤 출 때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칼이에요.
쫙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잘 찾아보면. 그래서 그거는 군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방울도 예전에 권위예요. 방울 같은 거. 그게 청동리 사회에서 그게, 금탁이라고 하는 거는 군장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장의 권위를 빌려서, 뭔가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거울도. 그걸 이제 거울, 칼, 방울을 삼종신기라고 하거든요. 삼종신기라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뭐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할 때 그 천부인 세 개를 거울, 방울, 칼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최남선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천안가에서도 이런 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몰라. 그냥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하니까 천부인이 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울, 방울, 칼. 그게 청동리 사회 때 군장들이 쉽게 말해서 제정일치 사회의 재단의 군주들이 그게 단군입니다. 단군이 재단의 오야라는 뜻이에요. 재단의 대표,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펼칠 때, 그래서 방울은 지팡이 끝에다가 다는 거고, 그건 금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유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게 이렇게 약간 별같이 생겨서 여기 방울들이 이렇게 달렸어. 방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치면 이렇게 지팡이를 흔들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야. 주목! 뭐 이런 용이야. 그리고 칼은 청동검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베겠다. 뭐 이런 무력적인 거고, 거울은 이렇게 배때기에 이렇게 청동거울 이렇게. 그러면 햇빛이 막 반짝이면 막 이렇게 약간 신령스러운 느낌이 든대.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변신한 게 그거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귀신은 거울에는 본 모습을, 그러니까 변신한 것들은 다 본 모습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우가 사람이 됐어. 그럼 거울 이렇게 비춰보면 여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우 마누라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렇게. 그래서 거울 같은 걸 많이 놓으면 삿된 것들이 물러난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현관문 쪽에 거울을 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들어오면서 거울이 보이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대. 거울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현관 쪽으로 보고 거울을, 그러니까 문을 열면 거울이 보이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니까. 아니, 들어올 때 거울이 있으면 삿된 게 막아지는 거고 못 들어오는 거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장사집이나 이런 집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삿된 게 들어와야 뭔가가 된대. 냉겨 먹고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만 못 한대. 그래서 삿된 것들이 좀 버글버글하고 시끄럽고 뭐 이런 게 돼야 융성하다 그래서 사업하고 이런 집들은 그렇게 안 했었어. 그리고 조금 깔끔하게 살려는 집들은 거울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늘상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그래서 겨우 거울이 보이도록 놓는. 그래서 그건 거울의 어떠한 상징?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거는 봤어요. 귀신 신 사람을 봤는데, 그거를 거울을 비췄는데,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거울을 깨던데? 거울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래서, 야, 이거 저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동경을 썼나? 내가 이랬거든? 동경 안 깨지죠? 깰려다가 지만 깨지죠? 청동거울 어떻게 깰 거야? 어떻게. 너무 재밌지 않아?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재밌어. 그래서 그 거울에 귀신이 안 비친다, 그 다음에 원 모습이 보인다는 서양에도 똑같아. 그거는 공통룰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대한 신성성, 거울이 본질을 비춘다. 눈은 허상을 보일 수 있어도 거울은 정확하다. 그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CCTV 보면 그게 정확하죠. 우리 기억은 착각이죠, 착각. 이게 아니었네. 착각이죠, 착각. 그런 거 있잖아. 악셀 밟으면서 급발진 사고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거 법정에 가면 대부분 다 자동차 결함 없음으로 나오죠. 제대로 자동차 결함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다던데. 그래서 요즘은 그 발 쪽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운전을 오래 한 분들도 그걸 착각을 한다네. 그래서 그거를 그 블랙박스 영상을 까버리면 까면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나온대.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래서 인간의 착각과 관련돼서 거울은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이 예전에는 고가예요. 지금은 흔한 거고 개나 거리나 뭐 다 있는 게 거울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거울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청동 거울 생각해봐. 원가 생각해봐. 동이 돈인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구리반지를 끼고 막 이러던 시절들이었었는데 이거를 거울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게 재료가 얼마나 들겠나. 구리반지 진짜 뭐 100개 녹여도 될까 말까 하겠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귀함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이게 희소성이 주는 신성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니까. 지금은 이런 책, 이거 별거 없죠. 지금은. 시절이.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조선 후기에 책 한 권, 이런 책이면 조선시대 책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마 한 10권 정도는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식 책이라면. 몰라. 한 5권으로도 해결될란가 모르겠다. 왜냐면 한자는 약간 축약적이거든. 그냥 한글로 찍으면 한 10권 정도는 찍어야 될 거야. 글씨 자체가 크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책이 보통 어느 정도로 추산하냐면 조선 후기 쪽에 한 권당 지금 돈으로 한 200 정도 합니다. 2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책 하나를 하려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책에 대한 신성함이라든지 귀함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존재했었던 거.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봤었던 그 얘기예요.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뭐 평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 뭐 양반이 될 수도 있다. 양반은 지위니까, 세습이 아니고 지위니까.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유는 뭐냐? 책이 없어서. 책이 없어서. 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말은 모든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기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가 공탁해야죠. 아니 맞잖아. 근데 5억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대한민국에. 물론 뭐 많은 사람은 많지만 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집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삿된 것들,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는 것들이 종교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비리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강력한 그 에너지의 응축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걸로도 가능한 거.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이. 예, 그리고 귀신이나 삿된 기운들이 약간 우리보다 정령 쪽에 가까워서 약간 맑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걸 싫어해요. 더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삿된 거를 쫓기 위해서 방 청소도 잘 안 하고. 근데 삿된 거는 안 들어오는데 자꾸 벌레가 생겨요. 슬프지? 슬프지? 그래서, 면역력 좋아지고, 아토피 안 걸리고, 피부를 좋게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머릿결 좋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안 씻으면 됩니다. 안 씻다가 한꺼번에 가끔 한 번씩 씻으면 머릿결이 좀. 단점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코드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어떤 코드들이 있냐면 빛이나 에너지를 이용해서 쫓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 보석이랑 이런 것들은 기운이 응축된 거다. 근데 그런 기운이 응축된 거 말고,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것도 있어. 그게 진원이에요. 진원 다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원이나 다란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폭발력을 내면 그걸로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 이거는 이제 언어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인도나 유럽 쪽에서 있었던 그 진원에 대한 주술적 문화들인 거고, 동아시아는 그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게 도상의 문화예요. 도상의 그림의 문화. 그림의 문화.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부적입니다. 부적.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센 부적이 뭐다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아는 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태극기가 부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 내가 태극기 부대잖아. 이걸 또 보여줘야 됩니까? 태극기 부대. 태극기. 태극기가 웃겨? 태극기가 웃겨? 애국자야, 나 애국자. 예전에 악비라고 하는 남송의 그 장군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등 뒤에 진충보국이라고 써갖고 다닌대. 문신으로 새겼대. 진충보국.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진충보국 이렇게 써갖고 다닌대. 우리는 가슴에 태극기를 품에 안고. 원했던 건 아니고 이걸 만들어준 보살님이 태극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태극기 부대. 근데 이게 웃겨. 난 되게 재밌는 게, 왜 한국 사람이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게 웃겨? 내가 무슨 성조기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있는, 그러면 웃기지. 태극기가 가장 강력한 부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게 주역을 상징하는, 그래서, 언부지는 입상의 신이라고 해서 그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뜻을 다할 수 없고 그림을 그려서 그 본 뜻을 다한다. 그래서 이게 복귀팔캐, 문왕팔캐, 그래서 건태이진 송강강곤 이렇게 그 중에서 이 8캐 중에서 이제 2개, 이제 4개는 날리고 중요한 4개만 쓰는 거죠. 그 건공감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그리고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거예요. 기원 전후쯤 뒤로 넘어가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쪽에 더 관계가 되고 그 예전에 옛날 문화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다 중요한 거 아니요? 그리고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양,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송나라 북송 시대가 가면 태극도설이라고
이런 또 쌉소리 계속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태극도설이라고 그 장행거가 있어요. 무국이 태극.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만든 사람이 퇴계. 도산서원의 꼰대 퇴계가 사실은 그 약간 그 하정우 아버지 같은 그런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밤퇴계라고. 밤퇴계라. 아니 그 있는 얘기예요. 제가 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 예,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퇴계가 10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로 그린 게 그 태극도설이에요. 그 10장의 그림을 성학십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학십도 그림을 이렇게 탁 병풍으로 놓으면 삿된 것들이 못 돌아온다더라. 그런데 일본은 들어온다더라. 그 병풍만 쉐리 들고 있다가 일본은 들어온다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 해석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효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적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국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애국자는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국가에 대해서 진충보국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자꾸 웃잖아, 실실. 저 뭐 태극기 부대요? 태극기 부대요? 이렇게. 태극기 부대 내가 대전역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거 뭐요? 내가 이랬다니까? 그럼 뭐 희한한 얘기들을 하대. 그 사람들 내가 약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걔네는 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어? 미친놈들. 왜? 난 태극기만 있어. 나 태극전사야, 태극전사. 그래서 철학적으로만 놓으면 가장 철학적인 국기, 그 다음에 그림 상징으로서의 동아시아가 얘기하는 최강의 그림 상징이 태극기예요. 태극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철학가 선생님도, 저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 함의를 많이 내포한 국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저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애들 다 그 줄만 거가지고 뺑기칠 하는 거지, 이 새끼, 삼 새끼 이러면서, 그런 거요, 진짜.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저것들 그 그림 그리기 되게 쉬워.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진짜 너무 어려웠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 그려라는 쉬웠고, 엄마는 파마머리 이렇게 그리면 됐고, 저학년 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올백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그냥 이렇게 가르마 타면 좋을 건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그걸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유치원 아니고 제가 타가소를 다녔었는데 타가소 출신인데 타가소를 다녔는데 그 태극기를 그리래. 야, 그거 무지하게 어렵더만. 이거 보고 손이 안 움직여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물결. 이게 5살, 6살 애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반씩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거 꼭 한 방에 하려고 해서 스케치북 하나를 계속 이것만 하다가 에라이씨 이러고 끝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짭이에요, 또. 우리나라 태극기가 짭이에요. 가운데 태극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거꾸로예요. 원판은.
짭이에요. 만자도 내가 짭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이렇게 좌만자인데 원래는 히틀러 만자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또 사연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태극이 들어간 그게 우리나라 최초 우표에도 태극이었어. 그리고 중국이 왜 태극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 제일 유치한 국기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 국기 아닌가. 나다고 망치 이게 뭔씨 거지 같은 놈들. 아이고 씨. 국기에 노가다를 넣었어요. 평생 일이나 해라 씨. 우리는 철학적이잖아. 우주를 생각하고 이 우주가 야 이런 길상 그리긴 더럽게 어렵죠. 태극기 제대로 진짜 그린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대충은 그려도 프랑스 국기 날로 먹지. 날로 먹죠. 그거 3등분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뺑기만 이렇게 씩씩씩 칠하면 그거 아니 진짜 쉽지 않아? 전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힘든 국기 네팔입니다. 용 막 이런 거 있어요. 용 이런 거 씨. 와, 야 저거 쟤네는 초등학교 때 저거 그리라 하면 죽겠다 싶더라. 그거는 거의 기본 하나 해주고 색칠하는 걸로. 이거 이 이상은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테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방법들, 팥, 소금, 황토, 불,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금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참 그 생각했는데 내가 나는 왜 금 매니아가 됐는가? 금에는 어떤 주술성이 있는가? 여러분이 모르는 그 강력한 주술성의 세계로 너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금을 권하니? 이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족보가 있는 내용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의학에서 가장 좋은 약은 언제나 금으로 싼다. 언제나 금으로 싼다. 그리고 금단이라고 한다. 그게 단전호 말고 단과 관련해서도 그게 외단법이거든요. 그게 있었다니까.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그런데 또 심취해서 다 했었던 이런. 그리고 이게 금에 대한 주술성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술성에는 옥이 있어요. 옥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이런 수의나 이런 걸 보면 금루옥이라고 옥판을 가지고 수의를 만들고 그것을 금실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나올 때 그대로 나옵니다. 옥 안 썩지? 금 안 썩잖아. 그대로 나와. 기가 막히네.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속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지. 그게 바로 옥장판. 옥장판. 그리고 옥장판 좀 고급을 사면 거기에 금메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라니까. 그 기원이 있어. 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면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죽으면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 동은 좀 쩌리들이 쓰는 거예요. 동은 좀 쩌리들이 쓰는 거고 레벨이 높은 사람은 금을 쓰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은을 쓰는 거. 그래서 금단, 은단 이러는 거예요. 동은 동은 옛날에 그 쩌리들이 그 태교하고 이런 거 할 때 삶아 먹고 이랬었어. 그러면 건강한 애 나온다고. 그럼 다 족보들이 있어요. 이게 다 레벨이 있어. 그런데 금은동을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술팔찌 이런 거 만드는 거면 금, 은, 동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교대로 해서 꽈서 만드는 팔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주면 안 되는데.
뭐 몸의 에너지에 균형을 주고 뭐 이러면서 또 명상을 한다는 동 또 그러더니 이상한 잡것만 진짜 많이 하는 제 특징이 그거잖아요.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쓸모없는 지식들.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딱히 쓸모는 없는데 듣고 보면 한 번씩은 예전에 들어봤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 연원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다. 거의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참 저놈이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돼서는 야 이게 콘텐츠는 진짜 나만큼 많은 사람이 없다. 콘텐츠 부자. 그런데 콘텐츠만 많지 뜨지를 못해. 참 가진 콘텐츠에 비하면 그러나 조금만 젊으면 드라마 작가를 하든지 뭐 영화 대본을 쓰든지 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인생이 그런 걸로 떠야지 이런 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뭐 옥장판 팔아먹고 있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이야기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